사람들이 강릉을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일출이 있는 바다와 멋진 풍광 때문이지만 여기에 하나 더, 바로 커피 때문입니다. 강릉에는 현재 예쁜 실내 장식이 돋보이는 커피 전문점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고장 사람들보다 외지인이 더 많이 찾는 명소죠. 처음에 좀 놀라웠어요. 그 강릉하고 커피하고 저는 잘 몰라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직접 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커피 맛도 아주 좋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강릉이 커피의 도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불과 7, 8년 전 손으로 직접 커피를 추출하는 핸드드립 방식의 전문점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머신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높은 압력을 이용하다 보니까요. 이제 커피에 그런 이제 물에 녹지 않는 성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커피 오일들이 이제 추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오일들이 나와서 이제 그 느껴지는 그런 이제 미끈미끈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핸드드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핸드드립은 이제 이런 기계로 내린 커피보다는요 좀 더 아주 깨끗하고 이제 좀 맑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어요. 손으로 맛을 내는 커피인 만큼 이곳에선 커피콩도 직접 볶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기계가 자동으로 하는 것 같아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커피의 맛이 결정되다 보니 원두 하나하나에 쏟는 정성도 대단합니다. 겉에의 컬러하고 속 컬러하고 얼마큼 격차를 줄일 것인가, 굉장히 그 로스팅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겉과 안의 컬러가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은 그만큼 맛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 격차를 얼마큼 줄일 것인가, 일단 그게 그 격차 때문에 시간을 그만큼 가야 되고 또한 열량을 그만큼 줘야 되고 공기 흐름을 그렇게 바꿔 나가야 돼요.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커피는 케냐와 인도네시아 산을 비롯하여 12종류. 쓴맛으로만 인식됐던 커피가 그 종류에 따라 뽑는 사람의 손기술에 따라 천의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강릉이 커피 도시로 자리 잡게 된 데엔 낭만의 상징인 바다가 가깝다는 지리적인 특징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과 몇 년 사이 안목 해변을 중심으로 커피 거리가 형성되었죠. 곳곳에 크고 작은 커피집이 즐비하고 커피 마시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해변가라고 하면 을에 횟집이 늘어선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옛날에 뭐 맥주집 같은 거에 허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이거 리모델링 새로 한 거예요. 뭐 커피 원래 자판기 커피부터 유명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지가 로스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 3년, 4년부터 이렇게 되게 많이 생겼어요. 원래 안목 해변가는 자판기 커피가 많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길을 따라 커피 자판기가 줄지어 있었죠. 이제는 더 다양해진 커피들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맞추고 분위기를 돋우며 강릉을 알리는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안목이 이런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게.
바닷가 근처에 저런 카페라든지 뭐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보통 다 횟집 아니면 조개구이 그런 거밖에 없는데 저도 어제 와서 보고 놀랬거든요. 근데 테라스에 앉아서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바다를 감상하는 것 자체가 되게 관광 산업을 더 육성할 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강릉에서도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 커피와 인연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이추 씨는 커피에 있어선 둘째가라면 서러운 커피의 대가입니다. 원래는 목장을 운영하던 농부였는데 1987년 처음 커피와 연을 맺었고 7년 전 강릉으로 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다와 이제 산을 좋아하고 사람이 좀 없는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강릉에 내려요. 커피 1세대라 불리는 그는 손님이 주문한 커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뽑아 내놓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커피 맛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에게 최선의 커피를 선사하기 위해서죠. 아니 나가. 됐나? 쉽게 말하면 이제 욕심 버리고 맛있게 뽑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손님이 오는 것도 팔아보지 말고 오로지 커피 위해서 추출하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안 돼요. 나머지 손님이 오냐 안 오냐 하는 거는 손님이 뭐 예를 들어 커피 맛있게 느끼냐 맛이 없게 느끼냐 하는 거 손님이 몫이지 제 몫임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박이추 씨는 이런 커피 철학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길 원했고 그 결과 그에게서 커피를 배워간 제자들도 많습니다. 엄재성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번듯한 사장님이 됐지만 스승의 방문은 항상 그를 긴장하게 만들죠. 긴장 항상 그 점검받는 기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오늘은 또 뭔 말씀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선생님 항상 마시고도 늘상 맛있다고는 하시는데 특별히 말씀 안 하셔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까지 아마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이추 씨는 제자들에게 커피는 기다림이라고 가르칩니다. 완벽한 한 잔을 내기보단 맛있는 커피가 되게끔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커피가 상품이 아닌 작품이 되게끔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이죠. 선생님이 한번 들려야지만 커피 한 잔 마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선생님 뭐 살아있는 지존이시죠. 아직 완성은 안 되고 미완성이에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완성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제가 열심히 하지. 만약에 완성됐다면 제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강릉의 커피에 대한 애착은 전에 없던 시도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커피 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커피 원산지의 대부분이 더운 나라인 걸 감안하면 국내에서 커피 나무를 기른다는 건 다소 파격적인 일. 농가의 주인인 김준영 씨는 커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부터 매달렸습니다. 보통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나 이런 더운 적도 부근에서 자란다고 해서 3, 40도 이렇게 커피나무가 이 높은 온도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커피나무는 30도가 넘어서면 죽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나무는 보통 그 더운 지역, 그러니까 커피벨트라고 하는 그런 더운 지역에서도 고온지대나 또 어떤 그
그 그늘이 있는 이런 환경을 좋아합니다. 커피의 성장 과정은 이렇습니다. 열매를 심으면 한두 달 사이 싹이 올라오고 잎까지 나온 나무를 옮겨 심어 2, 3년 정도 더 키우면 커피 열매가 자라게 되는데 빨갛게 익었을 때는 체리를 닮았다 해서 커피 체리라고도 부르죠. 그 열매에서 나온 것이 바로 커피콩이고 건조 과정을 거쳐 사용하게 됩니다. 커피 농가에서는 얼마 전부터 일반인들이 커피에 대해 알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에서 직접 직화식으로 열을 가해서 볶는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중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커피를 직접 볶고 추출해 보는 일. 자, 콩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죠? 네. 자, 1차 탑핑이 일어나면 부피가 팽창을 평소 마시기만 하던 커피를 직접 볶고 갈아서 차로 내리는 일까지 해보면 커피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그 맛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 체험의 목적입니다. 잘 볶아진 원두를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 여과시켜주면 이것이 바로 손으로 직접 내린 핸드드립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커피가 이제 맛도 중요하지만 이제 분위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 바닷가나 이제 산을 끼고 있어서 분위기 좋게 마시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되게 전문적인 그 향도 좋고 맛도 좋은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그 명성을 잃었지만 한때 커피를 파는 다방이 많기로 알아주던 골목도 있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꼬박 54년째 같은 자리, 같은 손님을 받고 있는 이 집도 그중 한 곳이죠. 지금 생일저 구조, 간판, 현재까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한 게 현재 반세기 동안 유지하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선거 때 되면 이제 뭐 주마자 후보자들이나 그다음에 시장, 군수, 뭐 국회의원들 여기 와서 큰절하고 가는 곳이 이 다방이라고 이렇게도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전영자 씨는 이 집의 4대 사장님입니다. 그녀가 이어받아 운영한 지도 17년째. 처음 가게를 운영할 때만 해도 달걀 노른자를 띄운 이 커피 맛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강릉에 다방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방이 전부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되니까 다 그만둔 상태예요. 그때 처음 제가 할 때는 한 300개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4, 50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세월과 유행이란 걸림돌에 부딪혀 이제는 한낱 찻집에 불과하다지만 긴 세월 이곳 문턱을 넘은 단골들에겐 둘도 없는 사랑방입니다. 주름과 함께 추억도 쌓인 이 집 커피 맛이 최고의 한 잔이라 말합니다. 커피숍에는 젊은 사람들이 낭만이나 뭐 어떤 젊음의 움직임이 요동치는 곳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마지막 여정을 여기서 사랑방처럼 동무가 돼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게 또 감사할 수 있고요.
인생의 참맛이 담긴 커피도, 젊은이들 사로잡은 세련된 커피에도 모든 한 잔에는 저마다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